다음 단은 급수. 예, 여러분 지금까지 1단원의 첫 번째 거였어. 자, 1단원의 두 번째 거 급수 요거 설명할게. 급수는 뭐냐면은 처음 듣는 단어야. 여기서부터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으세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했으면은 여기서는 새로운 내용을 배울 거고 그 첫 번째가 급수인데 자, 급수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급수라는 거는 네, 수열의 모든 항을 무한히 더한다. 무한히 더한 결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급수라고 불러. 즉 식으로 쓰면은 급수라는 요 두 글자는 첫 번째 항에다가 두 번째 거 더하고 세 번째 거 더하고 네 번째 거 더하고 쭉 가서 n 번째까지 더하고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더하면 우리가 배웠던 수열의 합이야. 근데 거기다가 그 다음 거 n 더하기 1 더하고 n 더하기 2 n 더하기 2번째 항 더하고 이거를 그냥 계속 더했을 때 과연 그 값이 수렴할까 발산할까 요거 알아보는 게 이번 단에서 배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위에 있는 요 표현 이렇게 늘려 쓰는 거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어떻게 쓰느냐? 여기까지만 쓰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더한다 이렇게 적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지금 n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도 계속 더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끝나는 게 어디로 끝나야 돼? 무한히 더합니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적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무한히 더한다는 뜻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다? 무한대까지다 라고 적을 거야. 그래서 이걸 앞으로 우린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면 돼? 이 자체가 급수를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급수의 의미고 아마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책에는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하세요. 근데 이거나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시그마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딱 뭐다? 급수라는 건 어디서부터? 첫 번째 항에서부터 이 수열을 내가 적을 수 있는 한 무한히 적어서 전부 다 더한 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네, 급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합.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설명을 조금 더 할게. 이 부분을 지웁시다. 이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간다면은 각자의 담임 선생님께 개념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에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항을 더하는 거 다 써보면은 A1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즉 이쪽은 지금 난 쓰고 있는 게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하는 거야. 세 번째 쭉 더해서 일단은 우리가 많이 익숙한 거는 AN번째까지 더한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N번째까지 더한 건데 그럼 요만큼을 뭐라고 쓰냐면 우리는 보통 SN이라고 쓰죠. 자, SN이라고 쓰는데 급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조금씩 더 나아가는 거야. 여기다 하나만 더 해줄게. 하나만 더하면은 AN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면 우리는 그거를 SN 더하기 1이라고 적으면 돼. 그 다음에 N 더하기 2번째 항까지 더하면은 이렇게 더하면 우리는 뭐라고 적을 거냐면은 SN 더하기 2라고 적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A에 N 더하기 3까지 더하면은 이렇게 더할 거니까 우리는 SN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적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이 더하는 과정을 지금 무한히 반복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적을 거는 뭘 적을 거냐면은 이 뒤가 계속 S의 이 뒤에 들어가는 표시가 계속해서 커진다는 의미를 가졌겠죠. 계속해서 커진다는 의미를 가질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무한대라고 적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적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때 발생하는 요 SN 더하기 1, SN 더하기 2, SN 더하기 3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뭐라고 부르느냐? 네, 이런 것들을 부분 합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전체라는 거는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 더할 건데 그 중에 일부분만 더했다라는 뜻에서 부분 합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어떤 내용이냐? 급수의 합이라는 거. 자, 그때 이 부분합을 우리가 SN이다. 대표해서 SN이라고 부르면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배웠던 첫 번째 항부터 계속해서 더하는 요것은
방금 내가 부분합 SN이라는 거에 그 N에 들어가는 표시가 무한대로 바뀐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은 SN이라는 거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라고 적을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급수라는 거는 이거를 말로 바꿔 쓰면은 부분합의 극한값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급수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 부분합의 극한값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SN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열에서 많이 봤으니까 적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항을 한 개씩 더하면은 그 적는 기호가 SN에서 N 더하기 1로 바뀌고 N 더하기 2로 바뀌고 N 더하기 3으로 바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나는 계속해서 더하고 있는 거야. 계속 더하고 있으니까 더하는 항도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근데 그 늘어나는 게 어디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무한히 더한다는 뜻에서 무한대 기호를 쓰는 순간 요 기호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SN의 극한값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요 SN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급수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네, 그래서 얘하고 다른 표현을 많이 적어볼게. 즉, 얘하고 다른 표현 뭐가 있냐? 자, 리미트는 우리가 그대로 두면은 SN이라는 거는 말로 설명하면은 A1부터 AN까지 항상 첫 번째 항부터 A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되니까 우리는 그거를 시그마로 쓰면은 K는 1부터 N까지 AK입니다. 이렇게 더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기 위치에 그대로 대입을 해줄게. 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은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ak를 더한 거에 극한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처음 배운 급수라는 것의 결과를 결정짓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설명을 읽어보면은 급수의 합이라는 거는 리미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하는 거는 그거의 일부분을 부분합을 sn이라고 할 때 그 sn이 어딘가에 수렴한다면 즉 이거의 극한값이 있다면은 그거의 급수도 어디로 수렴한다? 부분합에 수렴하는 것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게 급수를 계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우리는 그거를 식으로 쓰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ak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1부터 항을 계속 더한 급수의 합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 갔으면 그 다음 거 들을 준비가 됐어. 그래서 나오는 결론은 뭐다? 급수를 구하고 싶으면은 부분합을 먼저 구하고 그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급수를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부분합이 발산하면 이 극한값이 발산해버리면 당연히 급수도 수렴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겠다? 네, 발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 즉 나는 급수를 구할 때 이거를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부분합을 먼저 구하고 그거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급수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겠다. 네, 요거 이해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요 내용 확인해 봅시다. 자, 49번 문제가 우리가 아까 했던 부분합 구해가지고 급수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 미리 적어 놓을게. 자, 내가 구하려고 하는 1부터 무한대까지 항을 모두 더한 거는 그거의 뭐에 대한 거? 부분합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걸로만 문제를 푸는 거야. 자, 1번. 다음과 같은 수열의 부분합을 먼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더 나아가서 이거 극한값도 구해볼게. 자, 그러면은 부분합을 할 때 수열부터 살펴보면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쭉 해서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 요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일반항을 an이라는 거는 n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모양들을 잘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거 배웠냐면은 부분분수라는 거 배웠어. 부분분수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어요. 두 개를 곱한 거는
n 더하기 1 빼기 n분의 1 그리고 괄호 열고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앞에가 1이니까 얘는 그냥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이게 n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거를 지금 나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계속 더하는 거잖아. 네, 그래서 sn이라는 거는 요 자체는 각각의 하나가 부분수로 좀 바뀌기 때문에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 쭉 더해서 마지막에 n분의 1 더하기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계산되겠지.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어차피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니까 괄호 의미 없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질 거야. 그래서 남는 것만 적어보면은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부분합 SN이라는 거는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거의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급수의 합이 되는 겁니다. 요만큼이 어디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하니까 이 전체는 당연히 1로 수렴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요 대답한 1이라는 거는 리미트 1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1처럼 생긴 거는 무한히 더했을 때 1로 수렴하겠다 라는 게 급수의 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 거 풀어보세요. 두 번째 거 풀 때 맨 처음 구할 건 뭐부터 구할 거야? 당연히 부분 합인 SN부터 구할 거야. 그거는 미리 써줄게. SN부터 구하면은 1번째, 즉 첫 번째부터 구할 거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1분의 2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루트 5 더하기 루트 3분의 2 그리고 루트 7 더하기 루트 5분의 2 더하기 쭉 더해서 루트 2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2n 마이너스 1분의 2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거의 극한값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네, 급수의 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음 50번. 네, 다른 한 가지 예시를 50번도 풀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 50번 아까 문제하고 다르게 아까 문제는 부분합만 구해보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부분합을 이용해서 급수까지 구할 거야. 근데 거기에 있는 항을 먼저 봐야겠죠. 각각의 항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의 급수부터 즉 부분합을 먼저 구해볼게. 그럼 부분합은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 곱하기 7분의 1 더하기 쭉 더해서 n번째까지만 더해보면은 2n-1 곱하기 2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하나하나를 우리는 또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부분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요거부터 바꿔볼게. 그럼 요거부터 바꾸면은 당연히 부분분수니까 2n 더하기 1 빼기 2n-1 분의 2n-1 분의 1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하면은 분모수 바꾸는 게 되잖아. 근데 앞에는 아까하고 다르게 이번에 얼마가 된다? 네, 이번에는 1 더하기 1이어서 2분의 1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SN 구한 거 아니야 아직. SN 구해볼게요. 근데 SN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바꾸면은 2분의 1에 1 빼기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바꾸면은 2분의 1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고 그 다음 세 번째 거 바꾸면은 2분의 1에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고 근데 마지막에 요렇게 더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걸 계속 더할 거니까 먼저 2분의 1로 묶어내면은 남는 것들은 괄호만 남을 거고 이제 괄호끼리 더하기 빼기 해볼게. 3분의 1 없어지고 5분의 1 없어지고 7분의 1 없어지고 언젠가는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놈이 없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는 거 적어보면은 1 빼기 2n 더하기 1분의 1이다. 이렇게 남겼어요. 이게 뭐다? 네, 이게 SN이야. 그럼 이게 SN인데 내가 지금부터 구할 급수의 합이라는 거는 얘를 어떻게 했을 때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봤을 때, 즉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네, 그게 뭐하고 똑같다? 얘가 수렴하는 값이 네, 이거하고 똑같다. 급수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지금 AN이고 그러면 계산하는 때 되게 간단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계산이야.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알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2분의 1까지 곱해져서 이 전체는 2분의 1로 수렴하겠다. 네, 요게 급수를 계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있는 빈칸은 굳이 채우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세요. 그리고 2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51번. 자, 51번 세 번째 예제를 푸는 건데, 여기서는 두 개만 풀어볼게. 나머지 두 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어떤 거 풀을 거냐? 얘하고 얘 풀어볼게. 즉, 하나는 발산할 거고, 하나는 수렴할 건데, 수렴할 때는 왜 수렴하는지, 발산할 때는 왜 발산하는지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먼저 발산하는 것부터. 자,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이거를 점점점이라는 거는 무한히 더했을 때 과연 얘가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냥 숫자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했으면 감이 오겠죠. 이건 당연히 발산할 거예요. 근데 발산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것들의 하나하나의 항을 일반항으로 쓰면은 AN이라는 거는 EN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당연히 SN이라는 건 이렇게 적어야겠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이렇게 적어야 될 거고 이거는 계산하면은 2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N 곱하기 N 더하기 1이라는 게 SN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내가 구하는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 n이라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n 더하기 1 부분합의 극한값하고 똑같은데 얘가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하겠다? 수렴이 아니라 발산하겠습니다. 그것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고 왜 발산하는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4번 요거 풀어볼 건데 숫자가 조금 이상한데 이거 여러분들이 다 n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을 해보면은 첫 번째 항을 보면은 분모가 1의 제곱 더하기 2고 두 번째 항은 하나의 항이야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항은 2의 제곱 더하기 4고 세 번째 항은 3의 제곱 더하기 6이고 네 번째는 4의 제곱 더하기 8이에요. 그럼 이거를 일반적으로 쓰면은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쓸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n이라는 거는 n제곱 더하기 2n인데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분모야. 분모를 인수분해하면은 n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게 되면서 내가 이거를 부분문수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분문수로 쪼개면은 자, n 더하기 2 빼기 n분의 1 곱하기 n 더하기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지금 SN 구한 게 아니라 AN만 구한 거야. 이제 SN 구해볼게. 그러면은 SN을 차근차근 적어보면은 1부터 적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적어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앞에 것들하고 모양이 좀 다르죠? 자, 마지막, 다음 거 적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겠어. 즉, 무슨 소리냐? 이거는 앞에 거 두 개를 바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씩 떨어진 것들. 이렇게 봤으면은 얘는 그 다음 거, 그 뒤에 오는 거 이렇게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남을 거냐면은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질 거고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남는 거를 적어보면 뒤에 남는 거는 이거에 n-1분의 1 그리고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에서 뒤에 거 지워졌으니까 앞에 거 지워져야 돼. 그리고 남는 거 2분의 1에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에서 뒤에 거 지워졌으니까 앞에 거 남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남을 거니까 이 sn이라는 걸 다시 적어보면은 2분의 1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2분의 1 앞에 거는 요거 두 개 남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남겠어. 여러분들 SN 구할 때 이거 주의하세요. 부분항 구할 때 이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우리는 급수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 전체가 n이 어떻게 될 때? 네, 무한대로 갈 때.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보면은 얘 0이고 얘 0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2분의 1 곱하기 뒤에 있는 2분의 3을 곱해가지고 이 전체는 4분의 3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부분합부터 제대로 구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 구하세요. 그러면은 급수의 수렴과 발산도 알 수 있을 뿐더러 수렴한다면 그게 어디로 수렴하겠다 여기까지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개념 체크. 자, 개념 체크. 1번부터 해보면은 수열 AN의 각 항을 차례대로 A1, A2, A3 그 쭉 써서 AN까지 쓰고 차례로 덧셈기로 연결한 것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네, 급수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하고 기호로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네,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했을 때 근데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그거의 부분 합의 극한값하고 똑같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 하나 더 나아가면은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우리 이 sn이라는 거는 k는 1부터 n까지 ak 더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sn이라는 거는 우리는 급수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전체로 봤을 때 일부분을 더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네,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수열 부분합이라는 게 수렴하면은 급수 이거는 당연히 수렴한다. 그 다음에 부분합이 발산하면은 이 급수도 뭐 한다? 네, 이것도 발산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급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식을 다뤄보면서 문제풀이 하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는 급수와 그 다음에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첫 번째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로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걸 더하는 게 만약에 수렴한다면은 얘가 수렴한다면은 그럴 때 요 an의 극한값이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자 얘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냐 요거에 대한 설명인데 일단 결론부터 두 가지식으로 말하자면 얘는 다른 숫자가 아니라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돼. 반드시 0으로 수렴해야 돼. 자 무슨 소리냐 이게 왜 그런지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첫 번째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얘가 급수가 수렴을 한다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거는 무슨 공식이나 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설명을, 즉, 그냥 항을 나열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급수라는 거를 다시 써보면은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요 an이라는 거를 내가 풀었으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쭉 써가지고 n번째 항, 그 다음에 n 더하기 1번째 항부터 쭉 써가지고 내가 이거를 무한히 계속 더하겠죠. 근데 여기서 글로 쓰면은 잘 보면은 an이라는 항을 지금 계속 더하고 있는 거야. 자, 항을 계속 더하는 거, 이거 자체가 급수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근데 항을 계속 더하는데 그 계속 더하는 값이 어딘가에 일정하게 수렴한다고 하면은 즉 이 값이 만약에 1이든 2든 3이든 어떠한 숫자라는 하나의 a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려면은 급수가 수렴을 하려면은 계속 더해질 때 요 점점점이 1이 계속 더해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계속 1이 더해지면은 얘는 나중 가서 1이 계속 더해질 거니까 어쨌든 더해지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언젠가는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수열이 1로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급수라는 거는 그 1을 계속해서 더하고 있는 형태니까 그 1이라는 게 언젠간 쌓이고 더하고 더해져가지고 그 값이 무한대로 커질 거야. 그러면은 이 급수라는 게 수렴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얘가 수렴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왜?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열 하나의 극한값이 수열의 극한값이 1로 수렴한다고 이 급수가 수렴하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은 급수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아니라 그 뒤도 계속 더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하나의 수열이 1로 수렴한다면은 요 수열을 내가 계속 나열해 보면은 마지막에 아주 n이 큰 숫자로 써보면은 언젠가는 1, 1, 1, 1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야. 그런데 급수라는 거는 이렇게 항을 하나하나 적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은 모든 항을 다 더해야 된단 말이죠. 다 더할 건데 그 더하는 게 수열이 1로 수렴하면은 나는 언젠간 1만 쓸 건데 그 1을 계속 더해야 돼. 그게 급수야. 급수라는 거는 항을 모두 더할 건데 더하는 숫자가 계속 1이 더해진다는
1이 더해지게 되면은 그 1이라는 게 더해져가지고 언젠가는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그러면은 얘가 1로 수렴하면은 급수가 수렴을 할까? 아니에요. 얘가 1로 수렴하면은 절대로 급수는 수렴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숫자를 조금 줄여볼게. 조금 줄여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게 조금 줄여가지고 0.01이라고 해볼게. 즉 100분의 1로 수렴한다고 할게. 수열이 100분의 1로 수렴하는 거지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설명이야. 수열이 0.01, 즉 100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는 내가 요 수열을 A1부터 차근차근 나열해 봤을 때 언젠가는 0.01, 0.01 이러한 항들이 0.01이라는 항이 계속해서 적힐 거야. 그리고 급수라는 거는 내가 적은 이 모든 항들을 다 더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0.01도 되게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 0.01을 계속해서 더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1이 될 거고 그렇게 계속해서 숫자를 더해보면은 얘도 언젠가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열의 일반항이 0.01 아주 작은 숫자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로 수렴할 때?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수열의 일반항이 정확히 0으로 수렴할 때 그래서 요 수열을 적어보면은 A1, A2, 그 다음에 A3 이렇게 급수를 적어보면 밑에다가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를 적어보면은 a 네 번째로 더할 거고 언젠간 가서 a n 번째로 더할 거고 그 다음에 a n 더하기 1도 더할 건데 언젠가는 이 a n이라는 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이 더해지는 형태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 전까지 더하는 것만 의미가 있고 0부터 더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더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0이 나오는 시점 전까지가 우리를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이 급수에 수렴하는 값, 즉 급수의 결과, 급수의 극한값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급수가 다 더하는데 첫 번째 항부터 계속해서 더할 건데 언젠가는 더해도 의미가 없는 0을 더해야 이 급수가 뭘 하겠다? 얘가 수렴을 하겠다. 네, 요게 요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그 다음에 있는 말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명제가 성립하는데 어떤 거냐? 급수가 수렴하면은 얘가 수렴하면은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는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네,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요게 첫 번째 명제야. 그래서 1번 자 급수가 수렴하면은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 이게 하나의 명제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을 배웠으면은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떠한 하나가 명제가 성립한다고 해가지고 그 명제의 부정이나 역이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0은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첫 번째 명제의 무슨 관계냐? 서로 대우관계야. 네, 대우관계라는 거는 이 명제의 순서를 뒤집고 부정을 하겠죠. 그럼 순서를 뒤집고 부정하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an이라는 게 만약에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얘가 수렴하지 않는다면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자, 얘는 발산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다? 그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할 때, 네, 요거 하나밖에 없겠어. 다른 거는 다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방금 내가 말한 요 두 가지의 말 외에는 전부 다 알 수 없는 말이에요. 틀린 건지 맞은 건지도 몰라요. 그거는 수열의 모양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 무조건 맞는 말인데 이거의 역, 즉 순서를 바꾼 거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수열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는 무조건 수렴한다. 이거는 모른다는 말이야. 네, 그 예시가 뭐냐면은 요거 밑에 있는 예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말로 빨리 설명할게. 자, 하나의 수열을 정할 건데 어떻게 정할 거냐?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책에 쓰여있는 만큼 정할 거고
그럼 그거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지. 왜냐면 분자는 상수인데 지금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의 급수를 구해보면은 우리가 아는 방식대로 구해보면은 그 결과는 수렴한다? 네, 아니요. 절대로 수렴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즉 얘는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이 역의 반리라고 부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쓰여있는 글씨 잘 보면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이 급수가 반드시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여기에서 한 가지 복습으로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급수가 수렴하고 싶으면은 그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네,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요거고 그 다음에 이 명제를 순서를 뒤집고 부정을 구한 거, 즉 대우도 항상 맞는 말이다.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은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은 이 급수는 수렴하지 않고 뭐한다? 네, 발산한다. 네, 요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그럼 다음 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자, 53번 문제를 풀면서 아까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고 했어요. 즉,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 정도만 따져보면 돼. 그런데 수렴과 발산을 따져보면 방법은 되게 간단해. 어떤 거 구해보면 되느냐? 이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될까 안 될까, OX 요것만 따져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내가 알아볼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1분의 n 더하기 1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계산해보면 2분의로 수렴하지. 그럼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이 수열을 계속 더할 때 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더해서 언젠가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계속 2분의 1이 더해질 거여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를 무한히 더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발산할 거야. 그래서 이 수열은 뭐한다? 이 수열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수열은 2분의 1로 수렴하지만은 급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합니다? 네, 발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과정 적어보면은 나누기 n하고 나누기 n 할 거니까 2-n분의 1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이어서 2분의 1로 수렴할 거야. 그리고 얘가 0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2분의 1이 더해지는 모양이 나오면서 얘가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급수는 어떻게 되겠다? 네, 급수는 발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 2번도 해볼게. 그럼 2번 해보면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더하기 5분의 4. 네, 이것도 내가 그냥 시그마를 이용한 급수의 표현을 적어보면은 1부터 여기를 n 더하기 1이라고 하면은 분자는 n 이런 모양이 되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수열을 계속 더할 건데 과연 얘가 수렴하겠습니까? 발산하겠습니까? 따져보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1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언젠간 이 수열도 얘도 계속 더하다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더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1 더하기 1 더하기 계속해서 1을 더하는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만큼이 또 무한대로 발산할 거면서 이 수열도 이 급수도 뭐 하겠다?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결정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 안에 있는 요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따져보면 돼. 그 다음 문제 54번. 여기 있는 기억, 니은, 디귿 세 개를 가지고 과연 여기 있는 급수가 수렴할까, 수렴하지 않을까를 판단을 해보래요. 그 중에서 수렴하는 것만 고르면 돼. 그러면 차근차근 기억부터 해봅시다. 네, 기억에 있는 일반항을 내가 적어보면은 2n 더하기 1분의 n이 될 거고, 급수가 수렴한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더하기 1분의 n. 근데 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2분의 1로 수렴할 거고 0으로 수렴하지 않으니까 기억에 있는 급수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겠어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 보면은 an도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1에 n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될 건데
이거의 극약값을 구해보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에 n-1제곱, 그 다음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지금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얘도 답을 구해보면은, 언젠가는 얘는 답을 보면 이상하게 하나는 플러스가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올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형태는 언젠간 1로 수렴할 거니까 얘는 플러스 1로 수렴하는지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죠. 즉 뭐가 된다? 얘는 진동으로 발산할 거니까 애초에 AN이라는 게 수렴하지 않으니까 이 니은이라는 것도 수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니은도 틀린 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에 보면은 AN이라는 거는 n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 자, 얘는 일단 0으로 수렴하니까 아, 급수가 수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왜 내가 이런 말 하느냐? 급수가 하려면은 급수가 수렴하면은 an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 이거는 맞는 말인데 지금 an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수렴하는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얘를 하나의 걸러내는 장치로 생각을 하겠다는 소리야. 기억 니은을 보면은 절대로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으니까 급수 자체도 수렴할 일은 없어. 근데 디귿은 수열의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하는데 이 급수 자체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0이라는 걸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얘는 내가 계산을 통해 가지고 수렴할지 안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거는 여기 있는 일반항의 모양이 n분의 n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부분분수를 찢을 수 있는 형태니까 이걸 나눠보면은 n 더하기 2 빼기 n분의 1이고 그 다음에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런 모양이 나올 거여서 앞에는 2분의 1이라는 상수가 될 거고 여기 있는 항을 첫 번째 거부터 계속해서 더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거는 2분의 1은 공통적으로 나올 거니까 이거를 다 묶어내고 1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으면은 1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빼기 6분의 1, 여기까지 너무 많이 썼고 나머지를 적어보면은 n-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n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이다. 일단은 부분합부터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렇게 구하고 내가 계산을 해보면은 얘하고 지워지고 얘하고 지워지고 얘하고 지워졌어. 앞에 거 괄호 두 개에서 얘네 둘이 나왔죠? 그러면은 뒤에 거 괄호 두 개에서는 뭐가 남겠어? 얘하고 얘가 남겠어요. 이렇게 지워지겠어. 그래서 부분합 SN을 적어보면은 SN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이 될 거고 급수에 수렴하는 값은 이 SN의 극한값하고 똑같으니까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n이 무한대로 갈 때로 생각을 해보면은 얘 0으로 수렴하고 얘가 0으로 수렴해서 이 값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즉 4분의 3으로 수렴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디귿에 있는 급수는 4분의 3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냐면 디귿에서 확인해 봤을 때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해 보니까 이거는 수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확인해 본 거고 기억과 니은은 수열의 일반항이 애초에 0으로 수렴하지도 않으니까 굳이 내가 급수를 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도 배운 거 활용해서 쉽게 빠르게 계산 걸러내면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5번. 55번은 한번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 문제를 보면은, 자, 다음 급수가 수렴할 때, 이미 수렴한다고 전제 조건을 깔아줬고,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하래.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아, 는 0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일단 급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급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는 n이 1부터 무한대로 갈 때, 지금 바뀌는 거는 더하기 1은 모든 항마다 고정. 이렇게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항이야. 항은 고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an으로 바뀌니까 이 급수의 일반항은 an 더하기 1이 일반항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an 더하기 1이 일반항이어서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그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은 당연히 0으로 수렴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답은 무턱대고 0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항상 식을 보고 주의를 기울여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적어야 되고, 두 번째도 똑같이 먼저 급수 표현을 바꿔보면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2라는 게 나올 거고, 얘가 지금 수렴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거의 일반항의 극한값, 얘가 무한대로 갈 때 an-2라는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할 거여서 이 an이라는 거는 어디로 수렴하겠다? 2로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무작정 0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리미트 an이라고 이거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외우지 말고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다음 56번. 여기부터는 내가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게.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을 풀면은 여기 보면은 표현이 이제는 이거는 시그마, 일반적인 시그마가 아니라 급수다라고 여러분들이 눈이 있겠죠. 근데 그 급수가 보면은 4다 이렇게 숫자가 나왔어. 그럼 무슨 뜻이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수렴한다. 얘가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건 무슨 소리냐? 급수가 수렴을 하니까 여기서 또 이어지는 거, 이 수열의 일반항,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an-2라는 이 수열의 일반항도 얘가 어디로 수렴해야 돼? 수렴을 하는데 엄한대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0으로 수렴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거는 3분의 2로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다음 57번. 다음 수열에 대해서 극한값을 구하래. 그럴 때 어떤 조건이 주어진 거냐면은 지금 여기 쉼표 보이지? 여기까지가 조건이 주어진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모양을 딱 읽어보면은 지금 점점점을 더하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 급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바뀌는 모양을 보면은 A가 바뀌어, 숫자가 바뀌어. 1, 2, 3, N 이렇게 바뀌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분모도 1분의, 2분의, 3분의, N분의 1로 바뀌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수열이냐면은 N분의 AN-2라는 하나의 급수가 될 거고, 얘가 지금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항인 n분의 an-2라는 게 0으로 수렴하겠다. 요걸 알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거를 보기 복잡해서 bn이라고 놨는데 그래도 bn은 0으로 수렴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n분의 an은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2로 수렴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라는 거는 2로 수렴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냈어.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an-2n 분의 2an 더하기 n 요거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눈치챌 수 있겠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분의 n의 모양 알고 있으니까 이 전체를 나누기 n 할 거고 이 전체도 나누기 n 해주면은 내가 알고 있는 모양과 숫자로 다 표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 곱하기 n분의 an 더하기 1, 그 다음에 5 곱하기 n분의 an 빼기 2 이렇게 될 거여서 요거 하나가 2로 수렴하고 요거 하나가 2로 수렴해서 10-2분의 4 더하기 1이요.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8분의 5로 수렴하겠습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의 답은 8분의 5로 수렴하겠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2번하고 3번도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양을 급수의 형태로 바꿔보고 일반항부터 찾아가지고 그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할 때 나오는 식을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들을 구해보면 되겠어요. 자, 다음 57번. 57번은 이제 일반항의 모양이 등비수열 형태가 들어가 있을 때, 즉 3의 n제곱, 무슨 뭐 4의 n제곱, 5의 n제곱 이런 거듭제곱 모양이 들어가 있을 때 구하라는 거야. 네,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여기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급수가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뭐뭐일 때 여기부터 파악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급수가 2분의 1로 수렴한다. 즉 얘는 뭐 한다? 네, 수렴한다. 요게 제일 중요해. 수렴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요 급수의 일반항, 요 급수의 일반항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분의 an이라는 건 어디로 수렴하겠다? 0으로 수렴하겠다까지 내가 구할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는 지금 여기서는 건들면 안 되고 모르는 거고 당연히 내가 아는 모양을 문제에서 구할 거에서 따로따로 적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하는 거에서의 분모 분자를 나누기 얼마 해줄 거냐? 3의 n제곱 나누기 3의 n제곱 이렇게 해줄게. 그럼 식을 바꾸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지수법칙을 잘 활용을 할게요. 자, 나누기 3의 n제곱이니까 첫 번째를 보면은 3의 n제곱분의 3의 n-1제곱이어서 이거는 3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 더하기 2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3의 n제곱분의 an 더하기 3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수1에서 지수법칙을 다 배웠으니까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계산해 볼게.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이거 1이고 이거 1이야. 그럼 3분의 1이 남아요. 분모는 3분의 1이 남았고 자, 얘는 보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얘는 잘 보면은 3분의 2의 n제곱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더하기 0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를 보면은 3의 n제곱분의 an 0으로 수렴한다고 했어요. 0 더하기 그 다음에 3 빼기 0으로 수렴하겠어. 그래서 이 전체 값은 어디로 수렴하겠다? 네, 9로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나머지 문제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 풀어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개념 체크, 여기 이쪽 내용을 마무리해보면은 급수가 수렴하면은 그 수열의 일반항의 그 큰 값은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0으로 수렴해야 된다. 요거고. 그리고 그 명제의 대우야. 이거는 명제라고 보면 대우예요.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은 이 급수는 수렴하지 않고 뭐 하겠다? 네, 발산하겠다. 그 외의 명제들은 다 아직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수열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다음에 이어서 설명할 거는 급수가 가지는 성질. 근데 이것도 우리가 극한에서 배웠던 거하고 똑같아요. 극한에서 어떤 거 배웠었냐면은 얘가 무한대로 갈 때 하나의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게 베타로 수열하면은 요 두 개의 수열 an 더하기 bn 또는 뺀 거. 자, 이것들의 극한값은 어디로 수렴하냐면은 두 개를 극한값에 서로 더하기 빼기 한 거. 여기로 수렴한다고 배웠었고 그 다음에 곱한 거는 두 개의 수열의 곱셈에 수렴한다고 배웠었고, 그 다음에 나눈 거는 나눈 거 똑같이 수렴하는데 주의하는 거는 분모에 가는 게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웠었지. 네, 거기에 나오는 설명들하고 똑같은데 급수는 조금 다른 게 어떤 거냐면은 급수라는 거에 어떤 게 급수인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이는 모든 항을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항을 다 더한 것들 요게 급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극한의 성질도 들어가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시그마의 성질에 기반을 두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보이는 기호가 시그마니까 시그마의 성질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시그마의 성질이 무엇이냐? 두 개의 수열의 합. 자, 요거를 물어보면은 이거는 수열을 더한 다음에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게 지금 1부터 무한대까지 얘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것도 1부터 무한대까지 될 건데 요게 만약에 하나의 수렴값 알파를 갖고 요게 만약에 하나의 수렴값 베타를 갖는다면은 요 두 개를 더한 수열은 각각의 극한값을 더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마찬가지냐?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빼기도 마찬가지, 빼기도 마찬가지, 빼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의 급수의 수열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곱하기 시한 거는 전부 다 곱하기 시한 거, 그다음에 곱하기 시한 거의 값으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가 없냐면은 곱하기가 없어. 즉, 두 개의 급수를 곱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급수를 이렇게 곱했을 때 이 값은 절대로 뭐하고 똑같지 않냐면은 수열끼리 곱한 거의 급수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뭐하고 같지가 않냐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하고도 같지가 않아요. 즉, 이 수열에 수렴하는 값에 곱셈하고는 같지가 않아요. 자, 이유를 설명해 줄 건데, 이거는 아마 수업 1에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설명을 들었을 거냐면은, 시그마도 똑같거든? 시그마의 성질도 두 개의 수열의 1부터 n까지의 합, 1부터 n까지의 합도 두 개의 수열을 곱한 다음에 1부터 n까지 더한 거가 다른데, 내가 그거를 간단하게 항을 3개 정도만 가지고 예시를 들어줄게.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를 더하라고 하면은 이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되겠지? 급수는 별거 없이 그냥 이걸 앞으로 계속 더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k는 1부터 3까지 bk를 더한다고 하면은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여기까지 되겠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 여기에 없는 성질이 어떤 거냐면은 두 개를 곱한 게 없어요. 그럼 두 개를 곱한 걸 적어보면은 이거 두 개를 곱한 걸 적어보면 이렇게 적어야 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곱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가 될 건데, 이게 절대로 뭐하고 똑같지 않냐면은 A1 B1 그리고 A2 B2 그리고 A3 B3 이렇게 곱한 걸 더한 거하고 똑같지 않으니까 당연히 급수에서도 그 성질이 적용이 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급수에서도 똑같은 말이 될 거여서 급수끼리 곱한 거는 수열의 곱의 급수의 합은 그걸 각각의 수렴하는 수열 급수의 값을 곱한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곱하기가 안 되니까 당연히 뭐도 안 되겠어. 나누기도 안 되겠죠. 나누기 안 되는 이유는 이거 이렇게 나눈다고 해가지고 이게 알파분의 베타와 같을 리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으면은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요 세 가지 수열에 몇 배를 했느냐, 상수를 곱하느냐, 그 다음에 두 개의 수열을 더하느냐, 빼느냐, 요거를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또 급수를 더 복잡한 식으로 이루어진 급수를 자유자재로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은 두 개의 수열의 극한값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써먹는 성질이라고 있죠. 근데 급수도 마찬가지야. 급수도 각각의 급수가 수렴할 때, 각각의 급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반드시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그때만 이 성질들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그럼 뒤에 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에서는 많은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그냥 성질을 적용해서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5번 풀어봅시다. 가장 숫자가 복잡해 보이네요. 자, 첫 번째 AN의 급수는 3분의 2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BN의 급수는 5분의 1로 수렴할 때 AN에다가 11을 곱하고 그 다음에 BN에다가 25를 곱한 거의 급수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얘가 과연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앞에 얼마큼씩 곱해져 있나 요거를 봐야겠죠. 여기다 얼마 곱하라고 하냐면 여기다 11을 곱하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당연히 이 수렴하는 3분의 2에다가 12를 곱하는 거하고 똑같이 수렴할 거니까 첫 번째 알아내는 거 얘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즉 급수를 12 곱하기 AN을 더한 거는 3분의 2에다가 11을 곱한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약분해서 4 곱하기 2여서 얘는 8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에다가 25를 곱하라는 소리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5를 하겠지. 그러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5bn을 계산해 보면은 5분의 1에다가 25를 곱한 거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약분돼서 5로 수렴하겠어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12 곱하기 an이 수렴하고 25 곱하기 bn이 수렴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 급수는 수렴하는 두 개의 급수의 합으로 나누어서도 계산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까 설명한 급수의 일반적인 성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8 더하기 5니까 얼마로 수렴하겠다? 네, 13으로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은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니까 조금 느리게 풀었지만은 나중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빠르게 숫자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네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자, 다음 60번. 자, 60번은 아까 59번 문제하고 다르게 각각의 급수가 수렴은 하는데 얼마로 수렴하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우리한테 이러한 조건들 알려줬을 때, 자, 두 개의 급수를 하나는 2배하고 더했을 때, 그리고 다른 걸 2배하고 더했을 때, 얘네들이 각각 10하고 2로 수렴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얘는 어디로 수렴하겠습니까? 요거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당연히 요 말이겠지. 수렴하는 두 개의 급수다. 요 말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뭐부터 정할 수 있냐면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하면은 얘가 어딘가에 알파로 수렴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BN의 급수인 것도 어디로? 베타로 수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연립방정식처럼 풀면은 쉽게 풀 수 있겠어.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자, 1부터 무한대까지 AN 더하기 2 곱하기 BN은 급수의 성질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2베타의 수렴을 할 거고 그게 지금 10하고 똑같아야 돼. 다음 두 번째 알려준 거 얘가 1부터 무한대까지 2 곱하기 AN 더하기 BN이라는 거는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수렴을 할 거고 그게 2하고 똑같아야 되겠다.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알파가 얼마가 될 거고 베타가 얼마가 될 거다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빠르게 풀어봅시다. 밑에 거에다 간단히 2배 해주면은 4알파 더하기 2베타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를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알파는 6이 되면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계산하면은 2 곱하기 베타가 12가 되면서 베타는 6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지막에 빈칸 채워주면은 알파 더하기 2베타는 12로 수렴해야 되고 2알파 더하기 베타는 2하고 똑같아지면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은 알파가 마이너스 2고 베타가 6입니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구하려고 하는 거는 5 곱하기 알파 그리고 3 곱하기 베타를 더하면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다 급수의 성질로 배웠던 것들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5 하니까 마이너스 10이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6을 하니까 18이 되면서 두 개를 더하면 8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나머지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급수의 성질을 정리하면은 두 개의 급수가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을 하는데 반드시 언제냐면은 얘네들이 수렴할 때 이 수렴할 때만 우리가 이 급수를 더하기 빼기 그리고 실수배, 상수배 한 거 요거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거를 우리가 아까까지 계산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빈칸 채워보면은 AN이 지금 S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C 곱하기 S로 수렴할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한 거는 당연히 S 더하기 T가 될 거고 두 개를 빼면은 S 마이너스 T로 수렴하겠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오면서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